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지속된 하락세로 인해서 정말 다들 심신이 많이 지쳤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또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되다 보니까 정말 시장이 극한의 공포 상황까지 발생했었죠. 즉시 반등을 현재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당히 공포스럽긴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극한의 그 공포.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그 공포의 정점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핵심적으로 설명해드릴 이야기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우리 기술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가 이동평균선을 저항대로 돌파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쌍바닥으로 전환을 해주던가 아니면 세력들이 한번 반대 매매를 유도하는 투매를 강력하게 꽂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역헤드 앤 숄더로 전환을 하던가 이렇든 저렇든 현재는 이 낙폭과대 끝자락 구간이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보는 이 중기 추세의 바닥선인 매집 밴드의 이 파란 구간까지는 우리가 철저하게 메이저들의 매집 영역이기 때문에 겁먹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 투매가 발생이 되면서 서킷이 터지니까 그때 우리 기술 역시 귀신같이 이 파란 밴드의 최하단 자리를 딱 찍고 그리고 지지력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물론 상방으로 확실한 돌파가 지금 강하게 터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자리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기술적 반등과 돌파에 대한 그 기대감이 강력하게 되는 결정적인 맥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우리 기술 과연 어떤 흐름을 만들어줘야지 확실한 반등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자, 그리고 주포들이 본격적으로 돌파를 만들면서 이 매수세를 유입할 그 돌파 맥점은 어디인지 오늘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우리 기술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설명해 가서 자, 이 우리 기술은 제가 이 3만 원에서 이게 조정이 시작이 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지금은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발생할 거다. 시간이 걸리는 조정세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4월과 5월 그리고 현재 6월까지 A, B, C의 형태로 지금 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루한 조정.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5월 달에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자, 주가가 이제 단기 낙폭과대 국면에 왔다. 이 파란 밴드의 구간은 이제 철저하게 재매집, 매집에 대한 영역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시장이 훨씬 더 무너지면서 보시다시피 계속 이 주가, 10일 이동 평균선이 기준인데 지금 10일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상당 부분 더 길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하락 추세가 지금 이어져 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서 역대급 폭락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폭락이. 급락이 떨어지던 와중에 또 폭락이 떨어졌다. 저는 그런데 이 어제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더라는 거죠. 왜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건 마지막 투매 뒤에 나오는 강력한 반전 추세. 그 결정적인 신호가 저는 이제 어제 터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낙폭과대 구간이긴 한데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세탁을 하고 감아 올리는 그 2%가 살짝 부족했는데 근데 어제 시장의 전체를 흔드는 투매와 함께 서킷이 딱 걸리면서 그때 이제 흐름을 보면서 제가 정말 딱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요. 주포들이 이 공포를 이용해서 마지막 남은 개인들의 신용미수 물량까지 완전히 쥐어짜내는구나. 즉 오늘 장중 반등이 다소 미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 깔린 이 공포감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선뜻 매수에 대한 버튼이 나가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악성 매물이 털려나간 이 구간부터 우리는 주포들이 들어올릴 강력한 이 반등 파동 있죠. 이 반등 파동을 노려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역대급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사례를 보면 08년도 그리고 2000년도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나 IT 버블 때 그때를 이제 제외를 하고는 지금과 같은 전체적인 대세 상승 추세가 견고하게 살아있는 와중에 이런 악재로 서킷이 떨어지게 되면 보통 30일 이내로는 그 낙폭을 전부 만회하고 오히려 꽤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진 적이 많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 서킷이 발생된 구간이 저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주가가 쉼없이 올라오면서 과열이 됐던 이 시장에 대한 그 피로감을 이 서킷 브레이커 한 방으로 완벽하게 다 청소를 해버린 뒤에 그 뒤에 주포들은 다시 자신들의 갈 길을 유유히 가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서킷이 터진 당일날 그 다음날 흐름을 볼 때 그러니까 십자봉이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린 봉 있죠. 그러니까 서킷 이후에 아랫꼬리 아니면 서킷 이후에 십자봉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지금과 같이 소화를 하는 양봉이 발생이 되면 시장은 이것을 완벽한 추세 반전 신호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보시면 우리 기술 역시 폭락과 함께 개파락을 맞았지만 오늘 보면 그 윗꼬리를 다 소화하는 소화하는 양봉이 현재 떠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정말 소름이 돋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수개월 전부터 세력들의 철저한 매집의 영역이라고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했던 이 파란 밴드의 최하단 구간까지 지금 우리 기술이 정확히 이 반전 캔들을 하단 라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돌려세우는 그 전환의 극점 자리는 한 번에 이제 V자 반등으로 쏘기보다는 땅바닥의 형태나 아니면 역헤드앤 숄더의 형태를 만들고 나서 본격적으로 전환을 시도할 거다라고 했어요. 특히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상에서 그러한 흐름이 진행이 돼야 돌파가 진행이 돼야 그때부터 우리가 전환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최근 흐름을 보시면 여전히 갇혀 있지만 저 역시 이 강한 양봉 때문에 이 구간이 이제 쌍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간에서 이제 1차 매수를 진행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지지선이 바로 깨지는 흐름이 나온 바람에 물량이 잠시 묶여버렸죠. 그런데 그때 서킷 브레이커가 딱 터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대중들의 마지막 투매와 극한의 공포 국면이 찾아왔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방송에서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주식시장의 절대 명언이 있죠. 대중들의 환희에 물량을 떠넘기고 팔고 대중들의 이 비명의 극도의 공포 속에선 매수를 진행해라. 투매 떨어져도 매수죠, 여러분들. 매수. 그리고 오늘 지금 나오는 게 바로 급반등입니다. 급반등. 자, 그럼 이 구간의 박스 영역과 박스죠. 그리고 저점을 하는 깨는 흐름이 지금 현재 나온 상태예요. 여기를 이제 회복을 하고 이렇게 추세를 타주면 여기가 제가 말한 그 역헤드 앤 숄더 구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6,000원이 돌파가 될 때 그때 이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이 현재 완성이 돼가고 있다. 정말 이 우리 기술 지금 5월달 4월달 말부터 1차 하락 이후에 반등 이후에 지금 이 2차 하락이 지금 엄청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지루한 조정의 끝자락이 현재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밴드상으로도 현재 여전히 매수에 대한 관점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맥점 분봉이 확실히 돌파되는 그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 그 강한 상승을 우리는 현 시점에서 노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2차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형태는 어떠한 식으로 발생이 되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2차 하락은 이 11이동 평균선에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엄청 강하게 지금 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 반등은 어떻게 나오냐면 돌파를 하는 순간 순식간에 아주 강하고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상승하는 주가에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지겹게 눌리다가 극점에 닿았을 때 급하게 급등을 하는 것처럼 자, 반대로 하락에서는 억눌러 있던 주가가 급하게 저항선을 뚫고 진행이 되면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그 구간에 지금 거의 다 근접을 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지난주에도 제가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맨날 반등 이야기만 하냐 지켜주실 수도 있는데 아니 제가 말한 이 흐름이 벗어나질 않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매도 국면을 저는 이제 과매도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점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충분히 진행이 된 이 조정 끝자락에서 지금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급 강반등을 먹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 조정에 대한 흐름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다 왔는데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정말 이르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우리 기술은요. 과매도 국면이 맞습니다. 여러분. 과매도 국면이에요. 반등이 안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하락의 끝자락에서는 급반등이 존재한다고요. 투매디에는 급반등이 존재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물론 이 맥점 분봉에 갇혀 있지만 비중을 실을 때는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이 돌파가 될 때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현재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맥점 분봉을 보고 있다가 제가 보는 그 바닥 신호가 나오고 이 맥점 분봉에 대한 강한 돌파가 진행이 되면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 16,000원에 대한 강력한 돌파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이 고점대에서는 다시 한번 수익을 챙기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반등의 맥점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반등이 나와서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그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자, 왜 맥점 코치는 엑시트를 하자고 한 이유에 지금 다시 한번 이 바닥 라인에서는 매수에 대한 그러니까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참고해도 거래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대와 2번의 상승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